우선 3월 29일 오늘 2시 현재 확진자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확진자는 추가적인 증가 없이 총 20명입니다. 이 중 13명은 완치되어 퇴원했고 나머지 7명은 격리 치료 중입니다. 두 번째는 해외 입국자 관리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최근 해외 입국자 중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확진자 20명 중 해외로부터 감염 유입 사례가 10명이나 되고 특히나 최근 2주 사이 발생한 확진자 5명 모두 해외 입국자이거나 이와 관련된 감염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해외로부터 감염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격리 의무를 부여하는 특별 행정명령을 발동합니다. 우선 첫째로 해외 입국자 중 기침,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공항 검역소에서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강주에 도착하는 즉시 감염병 전담병원인 강주 시립 제2요양병원에 2주간 시설 격리 조치하고 격리 해제 하루 전 다시 한번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럽, 미국발 입국자들은 증상이 없더라도 입국 후 바로 생활치료센터에 격리하고 3일 이내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검사 결과 음성이고 무증상일 경우에는 자가격리로 전환해서 2주간 격리하고 격리 해제 하루 전 다시 한번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유럽, 미국발 입국자나 그의 동거인이 고위험 직군일 경우에는 입국자가 무증상이더라도 생활치료센터에 2주간 시설 격리한 후 격리 해제 하루 전 다시 한번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고위험 직군이라고 하는 것은 의료인과 약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처럼 이분이 감염됐을 경우 전파력이 크게 확산될 소지가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진 분들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는 유럽 및 미국 이외 국가의 입국자들도 2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하고 증상이 있을 경우 바로 검사를 진행해서 시설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해외 입국자 중에 보면 증상이 없더라도 자가격리가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 시설 격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해외 감염 유입이 급증하기 시작한 3월 12일 이후 입국했지만 보건당국의 능동 모니터링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입국자들은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해외 입국자는 이상의 격리 및 신고 의무를 반드시 준수하고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즉시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등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생활치료센터 준비 상황을 보면 강주 소방학교 생활관과 5.18 교육관을 지정을 해서 총 104시를 확보를 했습니다만 지금 달라진 강화된 매뉴얼을 적용하다 보면 생활치료센터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한두 곳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내용은 유럽이나 미국발 무증상 입국자의 접촉자 최소화를 위한 교통편 조치 내용이니까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강화된 해외 입국자 관리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께서 정부 기준보다 뭐가 강화됐느냐 이렇게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면 이 표를 여기도 가지고 계신가요? 네.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지금 정부 매뉴얼은 미국발 입국자의 경우에는 유증상자만 검사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무증상이더라도 유럽발 입국자와 마찬가지로 모두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과 미국에서 들어오는 분은 자가격리가 안 되고 바로 우리 생활치료센터에 격리를 시켜서 거기에서 검사를 하고 음성이 나올 때 이제 자가격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진자로 판정이 되더라도 접촉자가 차단되기 때문에 지역사회 전파력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이제 그 정부 매뉴얼에 의하면 유럽 입국자의 경우 전체를 검사하도록 했지만 바로 이렇게 시설 격리하도록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있다가 검사를 받다 보니까 이제 집에 식구들이나 주변 사람하고 접촉해서 접촉자가 늘어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여하튼 유럽이나 미국에서 온 입국자들은 모두 다 시설 격리해서 3일 동안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검사에서 음성으로 판정될 경우 자가격리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다른 점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미국이나 유럽에서 들어오신 분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의 경우에 유증상자일 경우에는 공항 검역소에서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음성으로 나오게 되면 자가격리를 하게 되는데 우리 광주시는 그 음성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이분들은 보다 관찰할 필요가 있거든요. 음성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2, 3일 후에 이게 양성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유증상자는 유럽에서 왔느냐 미국에서 왔느냐 따지지 않고 다 시설 격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럽과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의 경우에는 무증상자일 때는 자가격리를 공고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는 자가격리를 의무화할 것입니다. 이런 행정명령을 오늘 발동하는 것이고 이 행정명령을 어겼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이 중앙정부 매뉴얼보다 강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3월 23일 날 발표했던 3차 민생안정대책 그 긴급 가계 생계비 지원에 관한 그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그때 3월 23일 날 발표한 내용과 다른 점이 있는데요. 지원 대상을 확대했고 절차는 간편하게 했다는 점입니다. 지난 3월 23일에 제3차 민생안정대책으로 발표했던 중위소득 100% 이하 26만여 가구에 대한 긴급 가계 생계비 지원 신청을 사흘 뒤인 4월 1일부터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당초 우리 시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2월 3일 기준 강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원으로 제한을 했습니다만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정책 발표 시점인 3월 23일 기준 강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날짜만 기준 날짜만 달라진 겁니다. 2월 3일에서 3월 23일 기준으로. 다만 이분들도 당연하게 생계비 신청 시 강주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신청 방법은 가구 구성원 중 1명이 대표로 신청서와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만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4월 1일부터 5일까지는 정부 차원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준수하기 위해서 강주시청 홈페이지 인터넷으로만 신청 접수를 받고 4월 6일부터 신청 마감일인 5월 8일까지는 인터넷 접수와 함께 95개 동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접수도 진행을 합니다. 95개 동의 그 많은 시민들이 일시에 오게 되면 또 줄을 서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강주시청 1층에서도 4월 6일부터 많은 창구를 열어서 현장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물론 강주시청에서는 주민등록지에 상관없이 강주 시민 누구나 접수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제 중위소득이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470만 원 내라고 그랬는데 이때는 어떤 소득만 들어가느냐 그게 이제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이 중위소득 100% 이하 선정 기준은 가구원 모두의 세금 납부 전 소득액만 합산하고 일반 재산이나 금융재산은 제외를 했습니다. 이것은 당장 생계 유지가 어려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재산은 여기서 따지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급 대상과 지급 규모는 생계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신 분들에 대해서 강주시와 자치구에서 보건복지부의 행복 이음 시스템을 통해서 가구별 소득을 확인한 후에 행정기관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은 접수만 해놓고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1, 2인 가구는 30만 원, 3, 4인 가구는 40만 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 원을 지급하고 3개월 이내에 강주에서만 사용 가능한 선불형 강주 상생카드로 지급된다는 점은 지난번 발표 때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카드 수령은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오셔서 찾아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만 오시기 불편한 분들에 대해서는 직접 카구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신청 후에 지급까지 걸리는 기간이 심사도 해야 되고 또 이 선불형 강주 상생카드를 한국주폐공사로부터 발급받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많은 일감이 쌓여서 아마 한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정이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하시더라도 시민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민 여러분께 한 가지 더 협조 요청을 드립니다. 이 긴급 생계 지원비는 선착순이 아닙니다. 그냥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혼자반 4월 초를 피해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신청해 주시면 불편이 좀 덜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에 보면 중앙정부에서 코로나19 지원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지원 대책이 발표되면 일부 내용과 지급 시기 등이 조절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 지킴이 지원단 227명을 선발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지금 가계 긴급 생계비 지원을 비롯해서 또 4월 13일부터 접수 예정인 특수고용직과 실직자 및 휴업자 생계비 지원 업무 등으로 95개 행정복지센터의 업무량이 과도하게 늘어남에 따라 우리 시는 5개 구청과 95개 행정동에 민생경제지킴이 지원단 227명을 추가 배치합니다. 인력 채용은 구청에서 총괄 책임하에 자체 선발하고 채용 기간은 2개월입니다. 임금은 시간당 1,353원인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는 코로나19 심리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불안감과 우울감,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면서 감염병으로 인한 마음의 고통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심리 방역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3월 18일부터 정신건강 전문 상담사 6명으로 구성된 코로나19 심리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9일 현재까지 진행된 상담이 총 800건으로 하루 평균 시민 100여 명이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상담은 확진자와 접촉에 집이나 시설에 격리되신 분들, 또 그리고 감염병으로 인한 불안감과 우울증, 스트레스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 누구나 이제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심리지원단 홧라인이 1588-0199 24시간 작동되고 있으니까 시민들께서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27일 그 추경 예산 2,389억 원이 의결됐기 때문에 저희가 4차까지 발표된 시의 그 지원 대책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감염병 전문 병원 건립 1억 원 용역비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재원들이 확보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 끝내겠습니다.